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가 탄생한 지 한 달여 만에 10억 원 가까운 사용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용법이나 혜택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자율정차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이 훈련기 주기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아시아나 여객기 바퀴 파손 사고가 공군 장비와는 관계가 없다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주배 주산지인 나주 지역에 최근 꽃샘 추위가 이어지고 착과 불량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카드형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가 만든 지 한 달 만에 10억 원 가까운 사용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운영사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곳도 한정돼 있어 자율적인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상생카드가 도입된 지 한 달. 광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김태준 씨는 상생카드로 계산하는 손님들이 반갑습니다. 결제액의 1%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일반 카드와 달리 광주시가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줘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이런 불경기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불카드를 구매하면 5%가 바로 할인되고 체크카드에도 다양한 캐시백이 있어 광주 시내 점포에서 사용할 때 유리합니다. 할인되는 혜택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카드들은, 신용카드들은 이런 카페 같은 데에서는 할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용이 안 되고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일부 점포 등에서도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점도 상생카드 이용자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점원이나 이렇게 사업주들께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라고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한데 지금은 너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여쭤봤을 때 아예 피드백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달간 발급된 상생카드는 6,900여 장에 이르고 이용액과 판매액은 9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용객 대부분이 광주시 공무원과 운영사인 광주은행 직원들이라 다양한 혜택과 활로를 찾아 자발적 이용객을 늘리는 게 관건입니다. 이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광주은행 직원 중심으로 많은 이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 자본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쓰고 서로 상생하자는 취지의 지역화폐가 상품권보다 간편한 카드라는 옷을 입고 지역 경제 곳곳으로 파고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사업장의 70% 이상이 여수와 광양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조작되거나 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된 사업장 235곳 가운데 여수와 광양 지역의 사업장이 모두 166곳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습니다. 환경당국은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해 배출 농도를 조작한 LG화학, 하나케미칼 등 6개 기업을 검찰에 넘겼고 또 다른 25개 업체도 측정업체와 공모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하다 못해 오늘은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4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높게 치솟으면서 이대로 여름이 오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실 텐데요. 다행히 내일과 모레 우리 지역에 한 차례 비가 쏟아지면서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고 고온 현상은 수그러들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고 오늘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오늘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강원도 양양공항과 함께 훈련기 주기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이들 훈련기와 비행교육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는 현재 9개 사설 비행 교육원과 5개 대학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훈련길은 모두 41대. 국토교통부가 개항 이후 노선이 거의 없던 무안국제공항을 훈련기 주기장으로 지정하고 비행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사정이 달라지면서 비행교육원과 훈련기들이 공항에서 나가야 할 처지입니다. 한 달에 550여 편의 여객기가 뜨고 내리는 등 주기장과 활주로가 바빠졌고 훈련기를 위한 시간과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훈련기와 여객기 간 충돌 등의 사고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년 뒤에는 광주공항 국내선까지 이전해 올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들 훈련기와 비행교육원의 이전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트래픽, 즉 항공 교통량이 증대되고 저비용 항공사들도 많이 취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환경 여건이 더 열악하게 되고 항공 안전 장애 요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항공산업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항공조종사 양성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 비행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체 훈련장이 필요하지만 부지를 구하고 활주로와 관제탑 등을 새로 만드는데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람들은 훈련기 주기장 지정 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나서 대체 훈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무안공항에서 상주하며 훈련하는 교육생과 교관만 600여 명,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공항과 통합되는 2년 안에 훈련기들이 무안공항에서 나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공항 아시아나 여객기 바퀴 파손 사고가 공군 장비와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9일 광주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바퀴 파손 사고를 조사한 결과 공군 전투기용 속력 초과 저지 장비는 도로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다른 시설물이나 이물질에 여객기 바퀴가 부딪힌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타이어 교체 주기와 부품 연관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손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그제 오후 타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국회의원의 분향소가 목포 사막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설치돼 내일까지 운영됩니다. 김홍일 전 국회의원은 1996년 목포 신안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으로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유증과 파킨슨병 등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주 임명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곧바로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4월 국회도 비수레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승용 킹핀정책연구소 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이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모두 임명이 됐습니다. 이 청와대의 결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데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네. 그렇지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지켜봤듯이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유를 설명하지도 검증하지도 못했던 청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40대 여성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 외에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그런 전례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로 이번이 4번째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자칫 그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엄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은 장내, 장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일단 전면 보이콧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자유한국당의
전면 보이콧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추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자유한국당은 재난 추경과 그리고 내년 총선용 선심 추경은 분리하자라는 입장인데요. 지역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추경의 처리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장애투쟁을 통해서 얻어야 할 분명한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4월 중에는 아마 장애투쟁을 병행해서 이런 임시국회의 공전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5월 7일까지 4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5월 초쯤에는 아마 집권당과 여당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 이게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법안 패키지의 패스트트랙 성사 여부입니다. 이 여야 3당이 오늘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조금 낙관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낙관적이지 않게 된 계기가 지난 금요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원내총무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합의가 끝났다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홍영표 민주당 대표가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파행을 겪게 그랬죠. 되는 그런 네. 계기가 예. 있었죠. 그런 1차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다시 시작합니다만 바른미래당의 전제 조건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갈수록 패스트트랙 선거제나 공수처 관련 패스트트랙 성사 가능성들이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추경안 그리고 선거제 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말고도 뭐 노동 관련 또 임금 관련 법안들도 있고요.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들이 다 빈손으로 끝나면 다른 여당들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25일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네. 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이미 표명을 했고요.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건데요. 최저임금 개정안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인데 이 법들이 모두 자유한국당이 우선적으로 제기했던 법안들이기 때문에 네.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4월 임시국회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전되고 있지만 빈손으로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패키지로 거론됐던 역사왜곡 처벌법, 이게 언제 정도쯤이면 처리가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한국당 추천 후보들을 받아들이는 이 개정안 언제 처리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역사왜곡 특별법의 경우에는 민주평화당에서 주장을 했고 다른 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올릴 것에 대해서 진작에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의 성사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네. 두 번째로 5.18 진상조사 특별법의 경우 애초에 법을 개정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다시 받아줄 거라면 애초에 부적격자로서 탈락시킬 이유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청와대 정무라인의 무능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건데요. 아마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킹핀 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흥 해창만 일원에 주민 참여형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87%의 찬성을 받으면서 의욕적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최근 주민들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해창만입니다. 이곳 담수호 100헥타르 면적에 2천억여 원이 투입돼 95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공군 포주면 주민 87%의 지지를 받아 의욕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민들이 최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태양광 사업을 위한 전체 출자 지분 가운데 주민 지분이 22%인 것으로 알고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총 전체액의 20%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액의 4.4%밖에 안 되니까 우리들한테 주장했던 내용하고 그게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공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측 설명은 온도차가 큽니다. 전체 출자 지분 가운데 금융권의 지분 80%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의 22%가 주민 지분율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같은 계산이면 실질적인 주민 지분율은 전체 출자 지분 대비 4.4%가 됩니다. 직접 투자금의 자본금의 20%니까 그런데 88억이 되다 보니까 그놈의 20% 수익을 보장하니까 18억밖에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 지분이 너무 적다. 고흥군과 개발업체 측은 호두면 주민 대표기구와 향후 협상을 이어가며 이견의 폭을 계속 좁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익 분배의 기준점이 될 지분율을 두고 서로 간의 입장차가 적지 않아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나주배 주산지인 나주 지역의 꽃샘 추위가 나흘 동안 이어지면서 대규모 착과 불량 피해가 우려됩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에서 7일 사이 나주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배 꽃봉오리가 얼어붙는 저온 피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꽃이 저온 피해를 입을 경우 열매를 맺지 않거나 발육 부진으로 기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수확기 배 상품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배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접수와 전수조사를 거쳐 구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법원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박모 씨가 담양군 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에 관한 항소심에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로 새로 지정된 업체 등이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됐던 공익성 흠결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지난주 비상구 추락 사고, 비둘기 퇴치, 광주 홍역 확진자에 대해서 누리꾼들 많은 관심 보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비상구 추락 사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한 노래방 건물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불이 나면 탈출구로 쓰기 위한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라? 첨단인데? 나 회사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익숙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모두가 관심 집중. 몇몇 누리꾼들은 비상구 추락 사고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만큼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랬습니다. 길거리는 물론 아파트 베란다까지 요즘 비둘기 보기 너무 쉽죠? 이런 비둘기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이 늘고 있다는 소식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천적을 피하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는 물론 베란다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들. 이들이 싸는 배설물과 악취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비둘기 배설물에 있는 살모넬라균 등이 사람에게 옮겨 식중독 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둘기들 왕민폐네. 정말 비둘기 너무 싫다. 2009년 유해조리로 지정된 비둘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조류 기피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비둘기 포상금 제도를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역 확진자가 100명이 넘은 가운데 광주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뉴스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광주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후 고열과 발진,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할 판. 뭐만 하면 독감에 홍역에 미세먼지에 조심해라.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다 보니 서로 조심하자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제가 투심을 승부로 생각을 했어요. 페르난데스가 높게 뻗어 올렸고 담장 맞고 떨어집니다. 비록 연장에 기회가 왔습니다. 센터 쪽 높게 떠가는 타구 우중간 담장 넘어갑니다. 이틀 연속 홈런포 김재환. 네, 주로였고요.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3구는 바운드볼. 이 사이에 1루 주자 2루에서 자 다시 홈스틸 시도. 홈에서 아웃이에요. 더블 스틸 시도. 좋습니다. 더블 스틸 시도. 주자를 밀고 이 공을 잡아내면서 밀어내기 볼넷. 3루에 있던 허경민 호민. 자, 그리고 땅볼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 선수예요. 포인트가 앞서서. 3구의 벼락 같은 스윙. 오른쪽에 높게 떠가는 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 멀리 담장 넘어갑니다. 그랜드 슬램 호세 페르난데스. 풀카운트에서 7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잡았고 3루째 태업. 박건우가 홈을 노립니다. 추회가 길었는데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가 빠져나가면서 왼쪽에 안타. 김재환이 3루를 돌아 홈으로 옵니다. 쭉 잡아냈습니다. 3루에 있던 유승현이 홈으로 9회 말에 한 점을 칩니다만 박찬호의 강한 타구 유격수 쪽 유격수 정면 잡아놓고 1루 길게 아웃. 스코어는 9대2 부산 베어스의 스윕 승리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0년을 맞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의정원에 참여한 인물 포양 장병준 선생을 아십니까? 신안군 장산도 출신인 장병준 선생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일제강점기 전남 도서 지역 민족운동의 역사가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촬영된 빛바랜 사진 한 장. 현재 국회에 해당하는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들입니다. 이동영 초대 의장 등 29명 가운데 전라도 대표인 일강 김철, 포양 장병준, 한남수 선생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1 만세운동 이후 일제경찰의 추격을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던 분들입니다. 당시 비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표성은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그 시점에서는 이제 전폭적으로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 동의한 기반 위에서 만들어져서 신안군 장산도 출신의 포양 장병준 선생은 상해에서 넉 달간 머문 뒤 고향으로 돌아와 1920년 3.1 만세운동 1주년 봉기를 준비합니다. 이후 국내와 중국 상하이를 오가며 독립운동 연락책으로 활동하던 장병준 선생은 암태도 소작쟁이 등을 조직하고 신간의 활동을 했습니다. 독립 이후 정치 활동에도 참여하지만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채 197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지만 이후 장병준 선생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 사회 운동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충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업적을 안 드러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전남의 3.1운동과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 특히 일제하 도서지역 민족운동의 사료 발굴을 위해 대표적 민족운동가인 포양 장병준 선생에 대한 재조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뿌리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과 화학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드론과 친환경차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순천 해룡산단에 뿌리기술 지원센터를 건립한 데 이어 광양에도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뿌리산업 전문 특화센터가 신소재 세라믹 등 첨단 소재와 융합하고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700억 원을 확보해 농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며 벼 재해보험을 오는 6월 28일까지 가입하고 특히 가뭄 등으로 모내기나 직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전체 재배 면적의 57%인 8만 8천여 헥타르로 이 가운데 3만 300여 헥타르에서 피해를 입어 2만여 농가가 638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